네, 다시 대담 시간입니다. 이틀 전에 구속영장 심사,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이 관련 내용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다룰 주제가 4개나 되는데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지난번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냥 서류 심사만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불렀어요. 이게 다시 부른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는 다른 것과 달리 직권적으로 재판장이 피의자를 직접 물어서 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이 왔지만 서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 영장을 새로 발부를 하고 오늘 기일을 해서 아마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럼 불렀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유리하게 보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서면만 가지고는 좀 애매했지 않느냐. 그렇다는 점에서 직접 불러서 직접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서 발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서 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것도 이거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왔다라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재판부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안 나오면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이 부분에 유리 분리를 떠나서 이 원칙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자, 안희정 지사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더 저희가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다시 이렇게 출석하기로 마음 바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하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네. 이제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법적인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이 요구하면 본인 열심히 지시랄까요?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자기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법원을 자극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좀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니까 거기엔 열심히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법적 투쟁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건의 결은 다르지만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자 그냥 서류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건물 정치인 아닙니까? 안희정 전 지사 출석을 안 했는데 와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지사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주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일단 있는 반면에 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과는 어떤 성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건이죠. 그렇죠. 사건 자체에 네. 대해서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7쪽 정도가 돼서 한 90여 쪽은 범죄 사실이고 그 뒤에 이 범죄 일람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장만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굳이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남녀 간의 그 폭행 협박이 크게 배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그 피해 여성의 어떤 진술과 물증뿐만 아니고 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직접 좀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성격상 물적 증거가 많기가 어렵고 더더욱 지금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백한 단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관심은 구속 가능성입니다.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이 참 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 법 쪽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만 고소를 했습니다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제 추행까지 넣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 남녀 간의 애정 관계, 합의에 대한 관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의한 성범죄까지 넣었다는 것은 결국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은 어떤 항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범죄가 소명되는 데에 반해서 죄를 부인하는 좀 전에 출석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즉 답이 뭐냐면은 종전에 드린 말씀과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죄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소명, 특히 지금 그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제 추행에 대한 소명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이 시간에 또는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하러 들어가면 그 결과가 보통 밤늦게 나오거나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요. 자,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가 아마 1시간 이상 진행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퇴근 시간에 되는 6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9시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 자체가 수만 네. 쪽이 된다라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한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더불어서 이 증거란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지난 며칠 동안 그 담당 그 재판장님은 기록을 사차지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증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심증 을 확실히 고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오늘 퇴근 전 늦어도 저녁 먹고 나서 9시 뉴스 하기 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른 밤에 아마도 현재로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발부되건 구속이 기각되건 간에 그 결정이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이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만 고소를 했습니다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제 추행까지 넣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남녀 간의 애정 관계, 합의에 대한 관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의한 성범죄까지 넣었다는 것은 결국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은 어떤 항변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범죄가 소명되는 데에 반해서 죄를 부인하는 좀 전에 출석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즉 답이 뭐냐면은 종전에 드린 말씀과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죄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소명, 특히 지금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제 추행에 대한 소명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이 시간에 또는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하러 들어가면 그 결과가 보통 밤늦게 나오거나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요.
자,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7쪽 정도가 돼서 한 90여 쪽은 범죄 사실이고 그 뒤에 이 범죄 일람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명박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장만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굳이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반면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폭행 협박이 크게 배제가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그 피해 여성의 어떤 진술과 물증뿐만 아니고 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까지 다 들어본 다음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직접 좀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 반면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성격상 물적 증거가 많기가 어렵고 더더욱 지금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백한 단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관심은 구속 가능성입니다. 법적인 어떤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이 요구하면 본인은 열심히 지시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자기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법원을 자극하지 않고 검찰이 요구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좀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니까 거기엔 열심히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법적 투쟁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건의 결은 다르지만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자 그냥 서류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안희정 전 지사 출석을 안 했는데 와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지사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주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일단 있는 반면에 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과는 어떤 성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건이죠. 그렇죠. 사건 자체. 네, 다시 대담 시간입니다. 이틀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이 관련 내용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정봉주 전 의원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다룰 주제가 4개나 되는데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지난번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냥 서류 심사만 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시 불렀어요. 이게 다시 부른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 영장 실질심사는 다른 것과 달리 직권적으로 재판장이 피의자를 직접 물어서 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이 왔지만 서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 영장을 새로 발부를 하고 오늘 기일을 해서 아마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럼 불렀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유리하게 보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서면만 가지고는 좀 애매했지 않느냐. 그렇다는 점에서 직접 불러서 직접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서 발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서 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것도 이거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나왔다라는 견해가 있고 반면에 재판부로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안 나오면은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이 부분의 유리 분리를 떠나서 이 원칙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자, 안희정 지사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하는 게 더 저희가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다시 이렇게 출석하기로 마음 바꾸신 이유 뭡니까? 예,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뭐 두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하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비슷한가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네. 이제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만큼